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 하나 놓고 남편이랑 그럭저럭 잘 지내는 30대 후반 워킹맘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죠. 그 전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남의 가족하고 엮이니 역시 잡음이 생기곤 했어요. 돌이켜보니 결혼 준비할 때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렸던 것 같네요. 우리가 너 결혼할 때 많이 못 도와줘서 어떡하지? 하필 네 아버지 많이 힘들 때라 우리도 쩔쩔맨다. 안 그래도 사위 될 사람은 참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네 아버지나 나나 내심 결혼은 어떡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빨리 준비할 줄은 몰랐어. 엄마, 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 사람도 우리 집안 형편 모르고 장가오겠다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일 어렵다는 거 얘기했고 지방 살아 솔직히 형편도 그냥 그렇다고 오픈했는데 뭐. 서로 알 거 다 알고 결혼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최대한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막상 집값부터 알아보니 둘 다 기가 팍 죽었거든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경기권도 좋은 데는 엄청 비싸다. 차라리 서울 외곽으로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출퇴근 거리 너무 멀면 피곤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잖아. 그러게. 전세 대출 받아도 집 구할 수 있을까? 혼수는? 식장 예약하고 그런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엄마가 도와준다고 자꾸 옆에서 그러시는데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외동이라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럽긴 해. 물론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도움받고 싶지만 덥석 받으면 얼굴에 철판 까는 것 같고 그러네. 내가 불편하지 않게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 볼게. 어차피 처가댁 사정 다 알고도 당신만 보고 결혼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잘 사는 것만 바라는 분이니까 도와달라고 해보자. 저희는 집값부터 턱턱 막혀 어쩔 수 없이 시댁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전세이긴 했지만 시댁에서 집값이며 혼수까지 꽤 도와주셨고 친정에서도 너무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최대한 긁어서 예단비를 섭섭하지 않게 챙겼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좀 으스대는 건 있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도움받은 건 받은 거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도와준 걸로 계속 생색을 냈어요. 예, 새아가,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니? 그러니까 이번에 나 여행 가는데 좀 보태줘라. 남들은 다 사위 며느리가 공짜로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준다던데. 난 그냥 여행 경비만 좀 보태주면 돼. 네, 어머님. 제가 최대한 아범하고 상의해서 많이 챙겨드릴게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항상 죄송해요. 나야, 너희 둘이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참, 저번에 주문해달라는 건 했니?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던데. 택배 주문도 된다고 해서 너한테 가게 알려줬잖니? 전화로도 된다던데 주문했어? 네, 어머님. 부족하지 않게 많이 시켰어요. 주문이 밀려서 조금 늦어진다던데. 곧 배송될 거예요. 그래, 항상 난 우리 며느리 덕분에 든든해. 이렇게 착한 거 다 알고 집값이며 혼수며 다 보태준 거다. 떡잎부터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줬겠어? 네, 다 어머님 덕분이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했고 갖고 싶은 것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이었죠. 은근히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니. 그러니 이런 것 좀 해줘라. 이런 식이라 콱 쥐어박을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고맙긴 했는데 계속 사골 우려먹듯 하니 짜증나더라고요. 사골도 그 정도로 우려내면 맹물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항상 우리 집안 자랑이라며 시댁 식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같은 말만 했어요. 누가 들으면 녹음해서 틀어준 줄 알았을 거예요. 멘트가 똑같았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얼마나 똑부러졌는지 몰라. 병원에서 알아서 화장실 찾아다녔지.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했지. 대학도 좋은 데 나왔잖아. 우리 아들이 집안 자랑이야. 우리 며느리도 너무 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잘해서 좋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 참 잘 만났어. 학벌이며 집안 형편이며 연봉이며 우리 아들만한 사람이 어딨어? 아들 자랑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 은근히 저보다 낫다는 식으로 돌려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났으니 네가 처신 잘하고 숙이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처음엔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속물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고 속은 좁아 터져서 몹쓸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결혼 전에 알았겠어요? 몰랐으니 결혼했죠. 이번에 사돈네외분 만나기로 한 거 알지? 사돈들은 지방 사셔서 어디가 맛있는지 코스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실 거 아니야. 나랑 저 양반이랑 알아서 다 준비할 거니까 몸만 오시라고 해.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릴게. 그리고 형편도 어려우신데 뭘 사올 생각하지 마시라 하고. 알았지? 어머님, 이번에는 친정부모님이 대접하신다고 식당 알아보고 계시던데요. 매번 얻어먹으니 죄송하다며 대접하신다니까 이번엔 그냥 편하게 참석하시면 돼요. 얻어먹는 날도 있어야죠. 아니다. 시골 사는 분들이 뭘 알고 식당을 잡겠어. 이쪽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잘 모르실 거 아니야. 괜히 이상한 데로 갈 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로 예약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도 적당히 한마디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번에도 그렇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누가 들으면 친정 식구들 있는 데가 뭐 중국 오지마을보다 못한 줄 알겠어요. 거기도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지역 차별적인 말씀 좀 그만하세요. 내가 뭘?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지방 산다고 자격지심 있니? 시골서 서울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거라 내가 배려해드리는 건데 날 그렇게 몰아가면 어떡하냐?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를 차별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도움받은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고 넘길 줄 알아야지. 제가 바른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다 뭐라 하기도 애매했고 꼭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 말이 안 통했어요. 나중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게 됐죠. 남편은 친정에 잘해줬어요. 어릴 때 조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기본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어른 대접을 잘했거든요. 물론 시댁은 신혼집이랑 가까워 멀리 지방에 사는 친정 식구들보다 자주 보고 외식도 하고 필요한 거 바로 사드리는데 친정엔 그렇게 못하니 남편이 더 신경 써준 것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애 낳고 힘들어할 때 친정에서 많이 챙겨줬고 그 뒤로 뭐만 하면 장인 장모님 해드려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장모님, 요즘엔 제가 전화 많이 못 드렸죠.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참, 저번에 굴비 보낸 거 잘 드셨어요? 옆에 동료 직원이 주문해보니 살도 통통하고 맛있다 해서 시켜봤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사위 덕분에 살아. 뭘 그런 걸 다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손주 과자나 하나 더 사주지. 굴비는 덕분에 잘 먹었어. 구워 먹으니 저 양반도 너무 좋아하네. 장인 장모님 잘 드셨으면 다행이네요. 이달에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보너스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더 챙겨드릴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걸로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고 그러세요. 뭘 자꾸 우리까지 챙겨.
사돈네 더 드리면 되지. 우리 사위 멀리 살아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데 영상통화 자주 해주니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나이 드니 애들 얼굴 보고 목소리 듣는 게 늘 아쉽거든. 우리 애보다 사위가 훨 낫다. 전 장모님이 저 사람 애 낳고 힘들 때 저까지 잘 챙겨주신 거 평생 못 잊어요. 앞으로도 잘해드릴게요. 제가 남편 하는 걸 보고 배울 정도로 100점짜리 사위 노릇을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애 낳고 산후 우울증에 몸 아파 고생할 때 정작 가까운 시어머니는 몸살이고 잘 안 왔는데 친정엄마는 먹을 거며 보약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절 챙겨줬거든요. 거기다 사위 고생하면 안 된다며 남편 줄 것까지 챙겨왔고 애 돌 때까지 신혼집에 있으면서 남편 밥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본인은 살이 쏙 빠질 정도로 도와주셨고 남편이 그걸 못 잊어서 친정에 잘해드렸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샘을 내더라고요. 물론 보여지는 게 중요한 분이라 티를 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예, 난 네가 사돈 두 분한테 잘해드리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 어른 잘 모신다고 우리한테 매번 좋은 사위 보내줘 고맙다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면 때마다 전화가 올까?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제가 장모님 덕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그 먼 데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위 밥까지 챙겨주겠어요. 그때 저나 이 사람이나 많이 힘들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 그렇게 서로 각자 집안 어른한테 잘하는 게 화목해지는 거다. 서로 자기 부모만 감싸고 돌면 싸우기 마련이야. 앞으로도 뭐든 사돈 어른들부터 챙겨드려라. 시어머니는 남편을 칭찬했지만 전 눈치가 빨라서 시어머니가 남편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은근히 저보고 남편 하는 것만큼 본인한테도 해달라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걸 말릴 일은 없었으니 제가 시댁을 더 챙기면 시어머니 마음이 풀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번에 용돈 잘 받으셨죠? 매번 부족하게 보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 그리고 보약 좀 지어서 보냈거든요. 저번에 기력이 달린다고 하셔서. 자주 가시는 한의원에 어머님 체질 물어보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배송되면 바로 드시면 돼요. 예, 넌 뭘 그런 걸 다 보내니? 차라리 아범 보약이나 지어주지. 아무튼 오면 잘 먹을게. 근데 제가 뭘 해드려도 시어머니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은근히 저를 골탕 먹이더라고요. 예, 새아기가 용돈도 잘 챙겨주고 보약도 보내줘서 너무 고맙더라. 근데 보약 보내준 게 내 체질에 안 맞다고 하더라. 내가 잘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직 며느리가 경험이 부족해 그런 걸 잘 모르나 보더라고. 너만 알고 있거라. 네? 네, 제가 나중에 조용히 잘 말해둘게요. 그래, 너무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챙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사실 전에 보내준 음식도 조금 상했더라고.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나도 슬쩍 말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제 흉을 본 거예요. 통화할 때 제가 몇 번 옆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신경 써달라고만 했죠. 어머님, 아버님하고 좋아하시는 굴 보냈거든요. 저희 애하고 바닷가 놀러 갔다가 제철이라 싱싱해서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렸어요. 받으시면 초장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그 비싼 굴을 뭐하러 사? 그걸로 애 맛있는 거나 더 챙겨주지. 아무튼 네 시아버지하고 잘 먹으마.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시댁에 잘해드려야 했고 짜증이 나도 시어머니를 잘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남편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번에 굴 받은 거 보니까 좀 맛이 같더라. 좋은 거 잘 보고 골라야 했는데 아무거나 막 집어서 보낸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걸 제가 또 듣게 됐고 남편도 몇 번이나 반복되니 절 나무랐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걸 보내? 아니야. 굴 살 때 같이 있었잖아. 그때 같이 보고 싱싱하다고 보내드렸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같이 있었기는. 나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당신이 다 샀잖아. 나야 당신 말 철석까지 믿고 보내드린 건데 자꾸 안 좋은 거 보내면 어떡해. 그럴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처가에 하는 것만큼 좀 해. 어른 들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충 보낼 수가 있어. 저도 억울하고 짜증나서 그 길로 바로 시댁에 가봤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는데 집안에서는 굴 냄새가 진동을 했죠. 식탁에는 굴 껍데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도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잘 드시고 계시면서 왜 상했다고 하셨어요? 아범한테 전화하실 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요. 상했다고 하셔서 아범이 절 얼마나 나무라던지 몰라요. 분명 산지에서 싱싱한 거 아이스팩 넣어서 직배송했는데 상했다 하시니까 이상해서 와봤어요. 그게 말이다. 아유, 어정쩡하게 맛이 가서 그냥 내가 아까워 먹는다. 왜? 내가 먹는 것도 곶감냐? 아까워? 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한 거면 버려야지 왜 드세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응급실 가시면 어떡해요? 그만 드시고 빨리 병원 가보세요. 병원은 무슨,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좀 맛이 갔어도 성의를 봐서 먹는 거니까 그리 알아. 우리 아범 힘들게 번 돈으로 샀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같이 돈 버는데요. 그리고 그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퍼선발로 달려왔냐? 시애미가 좀 뭐라고 했다고? 그게 고가워서 왔어? 나 두껍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말에 순간적으로 이런 하면서 욕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성인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누가 맛이 간 굴을 먹나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그때 남편한테 얘기하려다 어차피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놔뒀어요. 그 뒤로는 제가 산 거여도 남편 이름으로 보내거나 남편 손으로 갖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성질 부리고 싶었지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랑 물밑에서 한창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친정엄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방병원에선 검사 결과도 정확하게 확인 못해서 서울에 오셔야 했죠. 그때 남편이 계속 병원 모셔다 드리고 검사할 때마다 옆에 있어주면서 극진히 챙겼어요. 장모님, 매번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시죠? 서울 올라오셔야 하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야 역에서 바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죠. 뭐하러 귀찮게 자꾸 나와. 택시 타고 바로 가면 돼.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 받고 하려면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 사람 운전 못하니까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애도 봐야 하니 제가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챙겨드릴 동안 저 사람이 돈 더 벌면 돼요. 저는 면허도 없고 애도 봐야 하니 남편이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거예요. 거기다 병원비도 일부 보태드렸고 입원 치료할 때도 너무 잘 챙겨줬어요. 당신이 병원비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는데 친정도 요즘 형편 나아져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심각하게 아픈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병원비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야지. 요즘엔 좀 덜 하시지? 당신이 잘 챙겨준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 안 그래도 자궁에도 문제 있고 간도 많이 안 좋아져서 수술하고 회복도 오래 해야 했는데 의사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다면서 퇴원 날짜도 앞당겨질 것 같대. 안 그래도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지신 줄 몰랐어.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티가 났을 텐데 왜 여태 모르셨을까? 그냥 좀 피곤하다 생각하셨겠지. 병원 가는 건 또 귀찮고 돈 많이 나올까 안 가셨을 거고 뻔하지 뭐.
아무튼 시댁엔 그냥 젊어서 고생한 게 나이 들어 탈이 난 거라고 요양 좀 하는 거라고 얘기하자. 잠깐 쉬는 거라 하면 걱정 안 하실 것 같아. 안 그래도 너무 다 얘기하면 걱정하실 것 같긴 해. 젊을 때 일 많이 하신 거 아니까 내가 적당히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랑 남편은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자주 가면서 챙겨드렸고 예상보다는 입원 기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몇 달 회복하실 동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시댁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사실 저희가 친정엄마 극진히 보살펴드리고 병원비 보태드린 거 알면 시어머니가 난리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적당히 둘러대며 숨기자고 한 것도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증상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됐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다시 내려가셨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넌 안사돈 그렇게 아픈 걸 왜 숨겼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사돈한테 무심한 사람 만드니까 좋든. 어머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대로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굳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도 요즘 건강 안 좋으셔서 어머님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안사돈이 전화 안 하셨으면 우린 평생 몰랐을 거 아니야? 병문안 한 번 안 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서 기분 좋으냐? 어머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친정엄마도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걸요. 다 나으셔서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운하지 마세요. 네가 안사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으면 전화를 30분 넘게 하시겠어? 그것도 사위 덕분에 내가 많이 좋아졌다. 빨리 나았다. 어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냐. 사위 잘 둬서 내가 복이 많다며 칭찬 일색이더만. 내 아들 잘 봐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극진히 챙기면서 네 시아버지는 나 몰라라 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딴에는 자주 찾아가고 음식도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죠. 사실 시아버지는 잔병 치료하느라 내과 자주 다니신 정도였는데 그걸 갖고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그래도 어른 서운하게 하면 안 되니 적당히 넘겼어요. 그래, 어쨌든 안사돈 나으셔서 다행이고 네 시아버지도 요즘엔 덜해져서 다행이긴 하다.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너희 둘이 다 해결했냐? 돈 많이 든 건 아니고? 병원 오래 계셨으면 한두 푼 든 건 아닐 텐데. 아, 병원비는 엄마 보험으로 거의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거의 다 냈어요. 사소하게 필요한 건 저희가 챙겨드리기도 했고요. 너희가 병원비 보탰다고 하던데 돈 많이 쓴 거 아니냐? 안사돈이 애들 고생시켰다며 병원비도 보태줘서 너무 고맙다 하던데. 혹시 아범 힘들게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준 건 아니고? 저희는 거의 보태드린 게 없어요. 친정에서 알아서 다 하셨거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 힘들게 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얘기했고 또 돈 타령, 내 아들 타령인가 싶어 짜증났지만 적당히 잘 둘러댔어요. 이젠 요령이 생겨서 안 시끄럽게 잘 넘길 수 있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둘러대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러던가 말든가 알게 뭐야 하는 태도를 일관했죠.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았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뜬금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너랑 사위랑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안 그래도 네 아버지하고 상의했는데 너 결혼할 때 제대로 못 챙겨준 것도 여태 마음에 걸리고 나 아플 때 잘 보살펴준 것도 고마워서 너희한테 집을 사주려고. 뭐? 집? 엄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집은 무슨 집? 거기랑 서울이랑 집값이 천지 차이구만. 갑자기 집은 왜? 우리 그런 거 못 받아. 부담스럽게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강남 이런 데 아파트 사줄 형편은 못 돼도 서울 외곽 쪽으로는 집 한 채 사줄 수 있다. 외곽이어도 너희 출퇴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괜찮은 데로 알아봤다.
네 아버지가 곧 계약하신단다. 엄마, 절대 안 돼. 갑자기 무슨 집이야. 집 사주고 나면 엄마랑 아버지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마음만 받을게. 사위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둡시다. 네? 이거사, 해준다고 할 때 말 들어. 애를 봐서라도 전세 대신 자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역으로는 못 해줘도 집 한 채 해줘야 너도 시댁에 눈치 안 보일 거 아니야. 네가 알게 모르게 눈치 보는 거 내가 모를까 봐. 네 아버지 요즘 경기 좋으니까 그냥 받아. 돈 여태 모아둔 거 있어. 그거 너희 줘도 우리 먹고 살 거 다 된다.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마워요. 그럼 계약 전까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래, 사위한테도 비밀로 해라. 계약하기 전에 너랑 집 한번 보러 가게 올라갈 거다. 그때 너 혼자 대충 핑계대고 조용히 나와. 네가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계약 다 하면 그때 알려. 사위 성격에 집 덜컥 받겠어? 아예 잔금 다 치르고 얘기해야 마지못해 받겠지. 친정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긴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한사코 사양해도 자꾸 사주신다고 했고 제가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니 아파트값 말고 모아둔 돈 통장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기도 하고 눈 질끈 감고 받자는 생각에 부모님이랑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고 위치며 전망이며 시설이며 다 좋은 곳으로 하나 계약하게 됐죠. 사위한테는 서프라이즈로 알려줘라. 서류는 잘 갖고 있지? 집 보여주고 적당한 때 이사해서 잘 살아. 너 집 있으면 전세 오를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애한테 더 신경 쓸 수 있잖아. 전세금 나오면 목돈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고. 안 그래도 전세 재계약할 때 다 됐는데 조만간 남편한테 집 보러 오라고 할게요. 집 같이 둘러보면서 계약 연장 안 하고 이사하자 말하면 되겠네. 내가 알아서 놀래켜줄 테니까 엄마는 가만히 계셔. 알았죠? 그래, 사위가 많이 좋아하겠다. 부담스러워하면 네가 알아서 얘기 잘해. 저는 그렇게 친정 부모님하고 물밑에서 일을 다 처리했고 남편한테 전화로 엄마가 집을 사주셨다며 이제 전세살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빨리 집 보러 오라고 했어요. 여보,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집을 한 채 사주셨어. 외곽 지역이긴 한데 우리 출퇴근하기도 괜찮고 집도 너무 좋더라. 계약 다 하고 내 명의로 해주셨으니까 얼른 보러 와. 문자로 주소 찍어줄게. 뭐? 집?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집을 사다니.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갑자기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하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죄송스러워하면서도 너무 좋아했고 퇴근길에 바로 들른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주말에 특근할 때라 오후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올 시간에 맞춰서 이사할 집으로 갔고 바깥 전망 보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하필 남편 편하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뒀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야,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친정에서 이런 좋은 집을 사? 네 년이 우리 아들 돈을 친정에 얼마나 퍼다 줬으면 그 시골 깡촌에서 사는 양반들이 집을 사줘? 이거 봐. 서울에서 이 정도 넓은 아파트 사는 게 쉬운 일이야? 딱 봐도 30평은 돼 보이네. 이런 데를 니네 집에서 사줬다고? 그 시골뜨기 양반들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범하고 정식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갑자기 해주신 거라 저도 미리 말씀드릴 경황은 없었는데요. 벼랑간 들어오셔서 왜 말을 함부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거 없고 당장 내 아들 돈 토해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돈 더 빨리 모아서 잘 살았을 건데
네가 친정에다 퍼다 주는 바람에 내 아들이 힘들게 산 거 아니야? 친정에서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집을 사다 주냐고. 저번에 병원비 다 내줄 때부터 알아봤지. 친정에 돈 쓸 일이 있으면 전부 내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오해예요. 병원비를 저희가 내주다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다 내드려요. 그리고 친정에 돈 필요할 때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친정 일은 제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남편한테까지 얘기하겠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안 사던 병원비도 내 아들한테 다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계속 친정에 먹을 거며 입을 거며 퍼다 주는 게 찜찜했는데 인연 이거 순달강도였네. 그간 친정에 내 아들 돈 갖다 주고 그걸로 자기들이 집 사주는 척을 해? 이걸로 유세 떨려고? 너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 인간들이 갑자기 웬 집을 사냐고?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친정아버지 형편이 풀리셔서 돈 모아서 집 한 채 해주시는 거예요. 여태 전세살이 못 면한다고 지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하신 거라고요. 아범 돈을 친정에서 왜 받아요? 받아봤자 어머님하고 똑같이 용돈 받은 것 빼곤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결혼할 때 어머님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그걸로 여태 유세했던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도와줬으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셨으면서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뭐? 이게 못 사는 집에서 못 배워먹은 티를 이제 내는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범 힘들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네가 중간에서 아범 돈 챙겨 집구석에 갖다 줬으니 애가 저렇게 힘들게 주말에도 일하는 거지? 어머님, 주말 근무는 아범 회사에서 시키는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여태 친정 무시하는 거 적당히 넘어갔는데 이젠 정말 감당하기 어렵네요. 사람 무시해도 정도껏 하세요. 암만 지방 총구석에 산다고 해도 사돈을 왜 자꾸 무시하세요? 그럴수록 어머님 격 떨어지는 건 아세요? 느낌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자랑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았어요. 대충 남편 통해 주소 알아서 찾아왔을 거고 집이 좋아 보이니 셈이 나서 그런 건지 평소에도 꼬아서 봤던 건지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제가 남편 돈을 빼돌린 나쁜 년이라고만 하니 대화가 안 됐어요. 어머님, 나중에 아범 오면 얘기하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축하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네가 내 아들 돈 빼돌려놓고 아닌 척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그리고 네 애미는 내 아들 돈으로 집 사주는 척하며 은근히 올라와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처가살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것들이 순 사기꾼이네. 어머님,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저번에 네가 그랬잖냐. 병원 갈 때마다 검사 며칠 받아야 해서 호텔 계시는 게 안쓰럽네 어쩌네 했잖아. 마음 약한 내 아들 움직여서 모시고 살려고 밑밥 깐 거 모를 줄 알아? 집 사준 핑계로 은근히 합가하려는 거 아니냐고. 내 아들 돈 꿍쳐다가 아파트 사준답시고 생색내고 나중에 숟가락까지 얹을 심산이잖아. 시골 사는 옆에 내가 순박한 척하면서 뒤로는 추판 튕기고 있었네. 아니, 우리 엄마가 집 사줬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떠드는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되려 본인 아들 돈 갖다 썼냐, 본인 아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합가하는 거 아니냐며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꼴을 보니 사이다 발언을 콱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집 엄마 명의로 돌려서 엄마가 올라오실 때마다 계시라고 해야겠네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겠네.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나 혼자 여기 살면 되겠어요. 어머님 아들은 평생 18평 아파트에 전세살이 하는 호래비로 살게 할게요. 어딜 지금 친정에서 도움 준 거 고마워질 못할 망정 남편이 돈을 갖다 바쳐서 이 집을 산 거란 말씀을 하세요? 이딴 소리 들을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여태 어머님 한 행동들 겨우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네요. 제가 버럭하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나 봐요. 애 있는데도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겠죠.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그리고 여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네가 이상한 짓을 하니 내가 바로 잡아주는 거다. 남편 돈 우습게 알고 친정에 퍼다주는 며느리한테 훈계도 못하냐? 훈계라뇨? 친정엄마한테 네 애미라 하고 여편네라 하고 시골 살아 돈 없는데 무슨 돈이 나서 아파트를 사냐며 사람 무시하는 게 훈계예요? 막말이지? 그리고 남편 돈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이런 말 듣고 이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여기서 더 난리가 났던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요. 퇴근 시간을 더 앞당겼던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놀라서 남편을 봤죠. 근데 보니 남편도 홧김에 저지른 일 같았고 손을 벌벌 떨며 당황해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고 시어머니는 현실 감각이 사라졌는지 멍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제가 다 들었어요. 뭔 큰소리가 나나 싶어 급히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가에 돈을 갖다 바쳤다니요. 우리 힘들 때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장모님 아플 때도 우리가 고마운 거 갚으니 이렇게 집까지 사주신 거죠. 집 한 채 사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막말해.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요. 남편은 시어머니 실체를 이제야 알았는지 충격받은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한 손으로 뺨을 부여잡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막말로 엄마는 저 사람 애 낳고 아플 때 뭐 해줬어요? 저 밥 한 번 챙겨주신 적 있으세요? 애 한 번 봐준 적 있냐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참고 여태 옆에서 잘 챙겨드렸으면 됐지. 왜 그러세요? 여태 나한테 이 사람 흉본 것도 다 엄마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어쩐지 잘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음식이 상했네 어쩌네 하나 싶었어요. 남편은 계속 길길이 날뛰며 화냈고 시어머니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때리냐며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용서 빌어도 시원찮은 건 아세요? 남의 부모 욕하고 무시했으면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사과 안 하시면 저 엄마랑 연 끊고 살 거예요. 엄마가 암만 절 낳아주고 키워줬다고 해도 이렇게 내 가족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그냥 못 넘어가요. 남편이 강경하게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를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저 내 아들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잘못 생각했다. 며느리 네가 이해해다오. 너도 자식 낳은 엄마 아니냐. 상식적으로 네 친정 형편이 안 좋은데 이런 넓은 아파트를 덜컥 샀다고 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갖다 쓴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혼자 오해하신 거니까 제발 이상한 말씀은 삼가주세요. 친정 무시하는 말도 이제 그만해주시고요. 오늘 일은 이걸로 없던 걸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떨떠름한 얼굴로 제 눈을 피하며 얘기했어요. 진정성은 없지만 어쨌든 사과했으니 저도 알았다 했고 대충 넘겼어요. 상종하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과하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계속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자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죠. 그날 긴 밤 끝없이 대화했어요. 애가 마침 잘 놀고 들어와서 푹 자길래 술 한잔하면서 속을 털어놨죠. 여태 당신이 오해할까봐 차마 말 못한 게 많은데 솔직히 어머님 계속 우리 부모님 무시하긴 했어. 은연중에 시골 산다고 이런 걸 알겠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식이었거든. 선물 하나 준비해도 시골 거라 그런지 품질이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다 서러워서 말도 못해.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당신 오해할까봐 내가 참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어. 맨날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물건 이상하다고 거짓말해도 참고 당신 편에 보내겠잖아. 그 뒤로는 이상하단 소리 한 번도 없었지?
전에 굴 상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 가보니 굴 잘 만드시더라. 초장 찍어서 한 박스를 혼자 아버님도 안 드리고 다 드시는데 집에 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당신이랑 나 사이 이간질하고 친정엄마 병원비 어찌 됐냐 꼬치꼬치 묻는 게 참 아프냐고 묻는 게 아니라 돈 얘기만 하니 솔직히 정 떨어지더라고. 남편은 계속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쌓인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간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한 거며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며 애랑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죠. 지금 아니면 언제 속 시원히 말하겠나 싶어 다 털어버렸어요. 남편은 너무 미안해했어요. 난 몰랐어.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마음고생 많았지? 진작 얘기하지. 잘못하면 당신하고 어머님 사이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내 말 믿어줬을까? 전에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 그 뒤로 시댁 얘기는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당신이 중간에서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처가에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엔 잘 못하는 건지 서운하다는 생각만 했거든. 엄마가 자꾸 당신 흉을 보니까 내가 물든 것 같아. 눈치 못 챈 내 잘못이야. 아무튼 난 당신한테 뭐 걸리고 서운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지. 당신이 날 오해한 것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신이 외동아들이라 어머님이 아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막말하고 우리 엄마 흉보면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고 사돈이잖아. 그럴수록 본인 얼굴만 깎아먹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계속 같이 살긴 어려워. 제가 엄포를 놓으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속 완강하게 이혼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가만히 있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외동아들이라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을 것 같아. 대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일절 터치 못하게 할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일 다 차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 집 갈 필요도 없어. 아버지한테도 내가 적당히 잘 말씀드릴게. 내가 중간 역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젠 없을 거야. 남편은 저한테 몇 번이나 자기가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니까 우리 가족 내가 지킬 거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이혼은 절대 안 돼. 애도 있고 아직 어리잖아. 애가 뭘 알겠어. 우리가 헤어지면 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이혼할 일 없잖아. 이혼 생각 안 나게 잘할게. 저는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봤어요. 진짜 잘하는지 임시 방편으로 무마하는 건지 보고 결정하려고 했죠.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라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정말 시댁하고 연락을 차단해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만 아들 노릇을 하고 시어머니랑은 아예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아들하고 척졌다. 내가 그때 아들한테 맞은 것도 억울한데 너 같은 시골 촌뜨기 때문에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본다고.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하고 나 사이 갈라놓으니 좋냐? 좋아? 너 같은 년 애초에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됐는데 아유, 내가 그때 왜 집까지 해주고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어머님, 아직도 그때 집 해주신 것 같고 걸고 넘어지세요? 제가 집값 보태준 걸로 걸고 넘어질까봐 전세금 보태주신 거에 혼수해주신 것까지 더해서 금액 다 드렸잖아요.
솔직히 전세금 전액 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머지 충당했는데 아직도 그걸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 아니었으면 니네가 집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저기요. 전세금 그거 신혼부부 대출 받으면 충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 힘으로 했으면 전세금 전부 애 학비로 저축했을 텐데. 어머님도 참 대단하세요. 빈말이라도 손주 챙겨주란 말도 안 하시고 돌려준다니까 홀라당 받아먹으세요. 그 돈 받은 걸로 저랑은 완전히 연 끊은 건데 왜 연락하세요? 이게 은혜 입은 것도 모르고 네가 그렇게 돈 받았으면서 아들 얼굴도 못 보게 해? 부모 자식 연 끊어놓으니 좋냐? 애초에 이름 모를 지방에서 사는 촌년들하고 상종을 말았어야 했는데 촌구석에서 예의범절이라곤 배우지도 못하고 되먹지 못하게 살아온 년을 외며느리로 받아서는 에휴. 그럼 저 며느리로 인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의상 어머님이라 하는 거지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니까요. 아무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연락하시면 또 집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게 하다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을 홀랑 뺏어가? 네 자식도 너 같은 거 만나서 똑같이 당해봐야 돼. 아니, 우리 애가 당신 손자인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게 왜 그따위 행동을 해서 가족 간에 분란만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진짜 제정신 아니네. 지금 통화하는 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진짜 남편 시댁에 발길도 못하게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뭐? 이게 진짜? 아유, 말이 안 통하네.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 시댁에도 못 가게 하겠다 하니 깨갱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양반이 왜 아들 부인을 홀대했던 건지. 그 뒤로는 집안이 평온해졌고 친정 부모님도 편하게 서울 놀러 오시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랑자랑하던 아들한테 버림받았고 무시하던 친정 부모님보다 대접을 못 받게 됐죠. 시아버지도 대충 사정을 들은 이후론 그간 정이 있어 마지못해 같이 살지 시어머니랑 완전히 남남처럼 지낸다고 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찬밥 신세가 된 시어머니는 집에 처박혀서 혼자 조용히 있고요. 제가 뭐 크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자기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게 돼서 쌤통이네요.